호랑이 견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정리본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게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거야.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하나만으로 두 사람 간의 동상이몽이 있을 수 없고 무조건 이건 잘못된 거야. 호랑이 견주는 이틀간 호랑이를 맡아줄 친구를 구한다고 인스타그램에 수소문했어. 왜냐면 호텔링과 같은 시스템은 유실 사고가 빈번하니 돈이 더 들더라도 오히려 호랑이 견주와 잘 아는 친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지. 자, 지금부터 호랑이를 맡아준 사람을 A라고 해볼게. A에게서 나한테 맡겨 라는 연락이 왔고, 견주는 A에게 호랑이가 에너지가 많으니 무리하지 마라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어. 하지만 A는 난 강아지를 임보해본 경험도 있고 키우기도 했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아니까 걱정 말고 맡겨라는 답변이 돌아왔어. 참고로 견주는 A와는 원래 너무 친해서 얼굴도 자주 보고 지인들끼리의 단톡방도 있어서 매일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지낼 정도였으니 걱정 없이 A에게 호랑이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견주는 2025년 8월 3일 오후 1시 A로부터 호랑이를 잃어버렸다라는 연락을 받았어. 그런데 A의 그 말 뒤로 이어진 말은 견주를 걱정하는 말도 아니고 호랑이 걱정하는 말도 아닌 우리 이제 얼굴 어떻게 봐였어. 어쨌든 이어서 듣게 된 실종 소식에 견주는 공황 발작이 와서 길 한복판에 앉아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A에게 찾을 수 있다. 같이 준 삑삑이 소리를 계속 내라. 침착하자 라며 오히려 달랬어. 견주는 그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어. 이때 돌아오는 비행기 표값을 A가 내줬어. 견주는 A의 부주의로 인해 기존 일정에 예약된 표들을 환불받지 못하고 취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게 받은 비행기 표값을 한국에 가서 주겠다 라고 했지. 견주는 부산으로 도착하고 나서 A와 함께 같이 호랑이를 찾아다녔지만 더워하는 A의 모습을 보고 견주는 A에게 집에 가서 좀 쉬다 나와 라며 제안했고, A는 집으로 갔어. 이때부터 호랑이 견주는 본인의 친구들과 같이 찾기 시작했고, 새벽 3시쯤 A는 견주에게 출근해야 해서 잔다. 내가 찾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날 믿고 있어라 라는 연락이 왔어. 그 뒤부터 견주는 A 없이 혼자서 호랑이를 찾기 시작했어. 그렇게 월요일이 되었고, 당시에는 호랑이라는 유실견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전단지를 같이 부착할 지인을 모집했어. 그 와중에 A에게도 함께 전단지를 부착하자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A는 거절했어. 어쨌든 호랑이 견주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A가 호랑이를 찾지 않고 자기 인생 살고 있다, 인력 보충을 좀 도와달라라는 게시물을 올렸지. 이 게시물에서 몇몇 사람들이 A에 대한 좋지 않은 댓글을 남겼고, 호랑이 찾아요 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 사실이 실시간으로 언급되면서 호랑이 견주 또한 수십 개의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질타와 허위 사실의 말들을 받았어. 그러자 A는 그 게시물을 내리라고 했고, 호랑이 견주도 일단 그 게시물을 삭제했어. 호랑이 견주는 당일 제작이 되는 전단지를 찾기 위해 순식간에 수백만 원의 돈이 깨졌어. 그래서 견주는 A에게 사무실에 앉아있을 거면 전단지 업체라도 알아봐주라는 부탁을 했으나 A는 본인의 남자친구 회사에 있는 프린트기로 전단지를 뽑아다 줄 테니 남자친구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그렇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서 수요일이 되었고, 호랑이 견주는 며칠간 잠도 밥도 해결하지 못하고 폭염 속에서 떠돌아다니던 상태였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필 받은 제보가 누가 끌고 가더라. 근데 누가 끌고 갔던 곳 반대편에는 아직도 개소주라는 간판이 있다였어. 호랑이 견주는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고, 다행히 함께 있었던 견주의 친구가 A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다, 제발 나와서 수습을 해라고 했고, 수요일 오후에 A가 결국 나와서 함께 수색했어. 목요일은 원래 A와 호랑이 견주 그리고 겹지인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모이기로 했던 날이야. 그리고 모여서 전단 작업을 함께 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자, 당시 목요일과 금요일은 원래부터 A의 연찬 날이었어. 호랑이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서 연차를 쓴 게 아니라 원래부터가 A의 연찬 날이었다고. 그런데 A는 이후 연차까지 써가면서 호랑이 찾는 것을 도왔다 라고 말을 퍼뜨린 거지. 목, 금, 토, 일간은 A도 나와서 전단지를 부착하고 수색은 했으나 덥다, 힘들다 라는 이유로 계속 일찍 귀가했고, 호랑이 견주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서 호랑이 견주는 역시나 A 없이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 유실지 바로 옆에 있는 황령산에 열화상 드론을 띄웠고, 이때 130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아서 A에게 이 돈을 좀 보태줄 것을 부탁해서 2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 어쨌든 그렇게 호랑이를 찾아다니다가 며칠이 지난 뒤 원래 호랑이 집인 장류와 가까운 주촌이라는 곳에서 제보가 왔고, 처음으로 닮아 보이는 사진의 제보가 왔기 때문에 주촌에서 전단 작업과 수색을 시작했어. 호랑이 찾아요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여느 때처럼 여전히 익명의 가면에 숨어 들어와서 개소주, 보신탕, 로드킬 사진을 올리며 엄마 나 보신탕 됐어와 같은 괴롭히는 글들이 이어졌어. A는 당시 오픈 채팅방의 부방장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글들을 가리며 제가 가렸어요 하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했어. 호랑이 견주는 A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촌으로 와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계속되는 거절에 참다 못한 호랑이 견주는 A에게 계속해서 보신탕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조바심이 안 드냐? 곧 복날이다. 나는 미칠 지경이다 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A의 대답은 안 죽었잖아? 한마디였어. 너무 태평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에 호랑이 견주는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봉사자님들 기운 빠질까봐 말을 못할 뿐이지 개소주와 같은 가능성도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내 심정 생각해봤냐? 호랑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라고 했고,
A는 이어서 그럼 나 안 찾는다 라며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어. 그로부터 또다시 며칠 뒤 호랑이 찾아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황령산 단체 수색날을 잡았고 그날이 왔어.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호랑이 견주는 A에게 다시 연락하여 죄책감이 들지 않냐, 당신 대신 고생하는 봉사자님들께 죄송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 A는 나도 죄책감이 든다, 봉사자님들께도 죄송하지 라고 답했어. 그러고 호랑이 견주는 A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함께 황령산 수색을 해달라 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A의 대답은 싫어, 난 안 찾을 거다 였어. 여기서 견주는 A에게 너 같은 인간 처음 본다 라고 했고 전화가 끊겼어. 이 발언이 A가 견주를 고소할 문제로 삼은 첫 발언이야. A는 견주에게 네 언행 때문에 나도 죽고 싶다 라는 카톡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어. 실종 전단지 포인핸드에 A의 연락처가 있던 상태라 제보 전화만큼은 수색에 참여하지 않아도 받아주기로 했던 상태인데 제보 전화도 받지 않는다라는 소식과 죽고 싶다던 말이 생각나서 견주는 설마 싶어서 A의 집 앞에 가서 A야 지금 있어? 라고 했고 그 집에서 50대 추정되는 남성이 나와서 견주에게 다짜고짜 네 이름 뭐야? 라며 다가왔어. 견주는 여기 A의 집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남자는 아니 네 이름이 뭐냐고 라며 다가와선 견주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어. 이때 멀리서 견주를 기다리고 있던 견주의 친구가 달려와서 A의 집인 줄 알았다, 죄송하다라고 했으나 남자는 견주 친구의 멱살을 잡았어. 혹시 이 상황이 이해 안 가는 구독자 있을까? 갑자기 다짜고짜 그 남자가 가슴팍을 밀치고 견주 친구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 구독자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냥 다짜고짜 일어난 일이야.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이어서 호랑이 견주가 그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자 그 남자가 견주의 멱살도 잡아서 둘을 동시에 끌고 갔어. 남자는 견주의 친구를 발로 차고 견주와 친구 얼굴을 때렸어. 이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사건 접수 여부를 물었으나 견주는 그럴 시간도 없고 크게 관심도 가지 않아서 다시 전단지를 돌리러 갔어. 그리고 다음날 남자는 견주를 폭행으로 고소했어. 당연히 견주는 그 남자를 폭행하지 않았지. A는 견주를 주거침입으로 남자에게 고소당했다며 겹지인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어. 당연히 견주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없고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견주는 주거침입을 한 적도 없고 폭행을 한 적도 없어. 오히려 아까 말했다시피 남자가 견주를 폭행한 거지. 그리고 견주는 최근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거든. 혐의가 아예 없다고. 호랑이 견주는 다 신경 끄고 호랑이만 찾으러 다녔어. 자, 이제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 봉사자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지금부터 B라고 지칭할게. 익명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시절부터 A를 두둔하며 A와 견주 사이에서 편가르기 놀이를 하던 사람이야. 견주를 미친듯이 괴롭히던 사람이었지. B는 오픈 채팅방에서 견주가 A의 집에 지인을 여러 대동해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주거침입을 해서 경찰에 잡혀갔으니 미리 알고 있어라, 견주가 거짓말 칠까봐 미리 말한다라고 올렸어. 일단 당연히 이건 모두 사실이 아니야. 어쨌든 그 말에 이어서 견주가 A를 협박하고 욕을 하고 일수를 써서라도 돈을 만들어 오라고 말한 녹취본이 있다. 견주는 차에 앉아서 A를 감시했고 사람들이 더운 날 고생할 때 혼자 차에 앉아서 에어컨 틀고 쉬고 있다 라는 글을 일일이 반복적으로 올렸지. 그리고 다음날 A도 견주를 고소했어. 왜냐하면 B가 A를 고소하라고 했다고 해. 공갈 강요 찾아줄 의무가 없는데 찾자고 했기 때문으로 고소를 했어. 견주가 고소를 당하고 법적으로 묶이게 되면서 원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지혜피독이라는 유실견을 찾는 걸 도와주는 업체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출할 증거를 보다 쉽게 남기기 위해 견주에게 오픈 채팅방 권한을 견주에게 위임했어. 지혜피독 측은 오픈 채팅방의 방장만 바뀌었을 뿐 견주와 계속 함께 해주기로 했어. 하지만 당시 익명이라는 숨은 벌레 같은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견주는 사료값을 빌리고 있지 않아 사이가 틀어진 지인도 있다. 호랑이 사료 줄 돈도, 자기 밥 먹을 돈도 없어서 곰팡이 핀 음식을 먹는다. 지혜피독도 호랑이 견주의 실체를 알아서 오픈 채팅방을 넘겨버린 거다라는 선을 넘는 말들을 해버리기 시작했지. 익명 뒤에 숨어 내뱉지도 못할 말들을 내뱉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견주는 익명방을 버리고 실명방을 다시 만들었어. B는 그 실명방에도 들어왔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C라는 봉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호랑이 유실의 내막을 알고도 돕는 거냐라고 했어. C는 이 연락을 즉시 견주에게 전달했고 B에게는 무슨 내막이요? 라며 장단을 맞춰주니 B는 C에게 엄청난 말을 쏟아냈어. 자, 지금부터 B가 C에게 했던 말의 요약이야. 견주는 사기꾼이다. 견주는 학폭 가해자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저러는 거다. 팔로워 모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다. 견주는 A에게 욕을 했다. 견주는 A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 A에게 240만 원을 받아갔다. 견주는 사실 A랑 통화한 녹취본이 없다. 견주는 회사 원래 그만두고 싶은 거였으면서 호랑이 실종되니까 이참에 나가고 애 찾으려고 관둔 것인 척하고 있다. 견주는 떳떳하지 못하니까 방송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간 거다. 견주는 일진 출신이다. 견주는 일진이라서 험한 삶을 살아왔을 거다. 견주는 정상이 아니다. 견주는 허언증이 있다. 오픈 채팅방 봉사자들에게는 우울하지 않다더니 사실 중증 우울증이 있었다. 저거 봐라, 자기가 하도 많은 거짓말을 쳐대니 견주도 지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모습이다. 견주가 마케터 출신이라서 여론 형성을 잘 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A일 것이다. 견주는 A에게 네 같은 인간 처음 본다 라는 포언을 했다. 이건 견주가 생각나는 것만 적은 거래. 더 많겠지. 이런 말을 전부 들은 C는 그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해도 강아지 찾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전화를 끊었어.
A는 겹지인들과 놀러 다니며 나는 마음 편안하다라고 했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세븐틴 원호팬 계정의 이벤트를 열고 직접 찍은 세븐틴 영상과 함께 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같은 게시글을 게시하며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어. 또 여기서 소름 돋는 건 A가 견주와 함께 아는 겹지인들에게 만약 너에게 수색 비용을 보태준 게 있다면 그거 캡처해오면 같이 고소해준다. 견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고 연락한 게 있으면 그것도 캡처해와라. 확실하게 고소하고 싶다. 라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해. 자, 여기까지가 호랑이 견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내용이었어. 호랑이 견주는 이 내용을 끝으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최대한 짧게 적었다. 이 글을 또 와전되게 퍼뜨리든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호랑이 찾는 것에만 집중하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호랑이 찾는 것을 방해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글을 남겼어. 직접 호랑이 견주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엄청난 악플이 남겨지고 있어. 호랑이 단톡방 사람들이 수색하다가 사회 치인 개를 보고 신고도 하지 않고 해산을 외치며 그냥 무시했다던데요. 백날 사진 찍어서 제보해도 호랑이가 아니라고 한다. 찾을 생각이 있는 거냐? 호랑이를 찾는 것부터가 의심스럽다. 시터한테 500만 원도 받았다면서 후원받는 게 웃기다와 같은 악플들인데 정말 팩트와 가까운 말들은 단 하나도 없고 그저 호랑이 견주가 많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분함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끼니까 저런 악플을 다는 거지. 얘들아 제발 잘 생각해봐. 인간이라면 무릇 최소한으로 공감하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해. 그까짓 개 다시 사서 키우면 된다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는 의절한 상태이며 남은 가족도 없이 중증 우울증 상태에 빠져있다가 호랑이를 만난 뒤부터는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면, 그리고 그 호랑이가 정말 유일한 가족 그 자체라면, 너는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남겨진 단 하나의 가족을 잃고도 심지어 내가 아닌 남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러 다닌다는 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할 일일까? 악플을 다는 사람들, 호랑이 찾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 제발 딱 한 발자국만 더 뒤로 가서 생각해봐. 내가 이 세상에 왜 인간으로 태어났을지.